네,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손해성 겸임교수 겸 서울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현직 법률사무소 소속 손해선서로 활동 중인 이윤석 손해선서라고 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요, 좀 독특한 사안입니다. 쿠싱 증후군이 있는 상태에서 척추골절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서 외상관여도를 인정받아가지고 후유장애, 상해 후유장애로 처리가 된 후 보험료 납입 면제까지 이어진 사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사례고, 근데 의외로 또 쿠싱 증후군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분은 뭐 일단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당하셨습니다. 저희가 직접 처리했던 사례였고요. 자, 그 계단에 쿠싱 증후군 때문에 병원에 정기검진 진료 가셨다가 그 계단 그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셨는데, 많이 굴렀던 건 아니고 계단 한두 개 정도에서 거의 다 내려온 상태에서 이제 주저앉으면서 엉치뼈가 이제 계단에 좀 부딪힌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럼 이 사고로 인해서 어떤 상해를 입으셨냐면 흉추골절이 발생했습니다. 흉추골절이 발생했고, 여기에 대해서 삼성의료원에서 이제 이용 중에 그 병원 이용 중에 다치셨기 때문에 검사를 쭉 받았죠. 쿠싱 증후군 역시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셨기 때문에. 근데 진단명을 보시면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M 코드가 나가버렸죠. 외상이 아니라 그냥 병적 골절이다, 질병이다, 골절을 질병으로 그냥 봐버린 거죠. 그래서 발병연월일도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상, 이렇게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보통 가입하신 보험에서 청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상해 또는 재해로 인해서 다쳤을 때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진단서로만 본다면 병적 골절이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요거보다는 먼저 골다공증 기록지를 볼까요? 자, 보시면 골다공증 검사를 보니까 T스코어로 보통 많이 보거든요. 마이너스 2.5 이상이면 골다공증으로 확인을 합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 쭉쭉 내려가다가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4.1 이 정도 수치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마이너스 4.0이 넘어갈 정도면 70대, 80대 할머님 분들도 솔직히 4.0이 넘어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되게 골 상태가 약하긴 약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계단 한두 개 정도 넘어졌을 때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골절이 됐죠. 흉추 7번과 8번이 골절되셨는데 보이시나요? 이렇게 뼈가 지금 거의 안 형체가 없다시피 해서 주저앉아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계단 한두 개에서 다친 것 치고는 뼈가 좀 많이 약해져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게 뭐 추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뼈가 이렇게 굽어져 있죠. 굽어져 있으면 이렇게 장기를 압박하기 때문에 더 안 좋습니다. 원래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기저질환이거나 쿠싱 증후군 때문에 손도 못 대는 상황이셨고요. 이 MRI, 사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찍은 MRI 상으로 수치는 60.4도라고 하는 후만각이 측정이 됐습니다. 측정이 됐는데 장애 진단서를 보시면 나중에 이제 장애 진단을 평가받았을 때는 후만각 67도로 측정이 됐습니다. 아까 60도로 보였잖아요. 근데 지금 67도는 뭐냐면 이 아까 봤던 60도짜리는 사고 당시였고, 이 67도는 장애 판정 당시 몇 개월이 지나서 장애 판정 당시에 찍었던 엑스레이 상으로 봤을 때 67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굽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굽어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기형각도 같은 경우에는요, 심한 기형 장애가 있습니다. 척추에 기형은 그 35도 이상의 전만 또는 후만이 있으면 심한 기형 35도 인정이 되고요. 35도는 역시 여기서 생리적 망곡을 공제했을 때 35도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분 아까 보셨다시피 60도, 67도기 때문에 생리적 망곡을 공제해도 35도가 내려갈 일은 없어요. 그래서 지급률은 심한 기형으로 봐서 50%에 해당이 됩니다. 요거는 이견이 없었어요. 이견이 어디서 있었을까요? 그렇죠. 외상기여도죠. 외상기여도가 아까 삼성의료원에서 판단했던 것처럼 병적 골절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회사에서는 외상기여도가 낮다, 너무 낮다, 인정돼도 10에서 20% 사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것이고, 저희는 외상기여도와 관련돼 가지고 사고가 없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골밀도로 봤을 때 흉추 7번과 8번을 정확하게 골밀도로 짚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 무조건적으로 가장 안 좋은 수치를 될 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외상관여도는 55%가 인정이 됐고요. 보험회사에서는 제3의료기관을 가자고 얘기했지만 갔을 때 사실 저희도 좋은 게 없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는 거는 거부를 하고 기여도는 20%에서 점점 끌어올려서 55% 선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문제는 근데 지급률이 50%고 55%니까 얼마가 지급됐을 때 돈을 받는 것도 받는 거였지만은 지급률 50%면 보통 납입 면제가 있습니다. 지급률 50% 이상이면은 납입 면제라고 해서 납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장을 했죠. 50% 됐으니까 납입 면제 줘야 된다.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 주장했습니까? 아니다. 50% 이상으로 인해서 납입 면제가 되려면 하나의 질병 또는 하나의 상해로 5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분은 지금 쿠싱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계단에서 넘어진 또 다른 상해로 50%가 넘어간 거니까 하나의 질병 또는 하나의 상해로 50%가 발생한 게 아니다. 그러므로 보험금 납입 면제를 시켜줄 수 없다. 보험료 납입 면제를 시켜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와 유사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어떤 판례였냐면 똑같이 이제 장애율은 50%가 넘어갔는데 외상기여도가 잡히는 케이스였고 이 외상기여도를 적용하면 50%가 안 되는 거였죠. 50% 이상은 되지만은 외상기여도 적용하면 50%에 미달하는 똑같은 케이스였는데 이 경우에 이분은 납입면제 케이스는 아니었고 판례에서는 50% 이상 소득보상 특약이 있었어요. 즉 50% 이상 장애면은 그 특약보험금을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청구했었을 때 보험회사에서는 기여도 적용 결과 50%가 안 된다. 그러므로 못 준다라고 했지만 판례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먼저 장애가 50% 이상이 되면 소득보상 특약 보험금 지급 책임은 발생하고 다만 기여도가 삭감되는 만큼 기여도만큼에 대한 보험금만 차감해서 특약보험금을 추가로 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판례를 저희는 준용해가지고 준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보상 특약에 대한 보험금을 주는 것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지만은 납입면제라고 하는 것도 간접적인 보험금 지급 형태. 왜냐하면 보험료 납입면제로서 그만큼 간접적으로 그 계약자분께서 이득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간접적인 어떤 보험금 수령 형태다라고 봐가지고 판례를 준용해서 주장을 했고요. 주장을 한 결과 보험회사에서 납입 면제를 시켜줬을까요? 안 시켜줬을까요? 자, 결론을 보시면 분쟁 조정 결과 이렇게 보시면 좀 흐리게 나왔는데 개인정보는 다 지워야 되니까요. 결론적으로 보험료 납입 면제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납입 면제가 처리가 됐죠. 그렇게 해가지고 종결이 됐던 사안이었고요. 사실 저희는 뭐 상해에 대한 어떤 후유장애 처리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수임료는 발생을 했지 납입 면제에 대한 수임료를 별도로 설정하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납입 면제까지 제가 이제 신경을 썼던 이유는 이분이 쿠싱 증후군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일을 할 때 이제 일을 하는 건 당연히 지금 못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정이셨어요. 근데 보험이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될 텐데 보험료도 뭐 계속 내셔야 되는 입장에서 부담이 될 것 같아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그 부분까지 도와드렸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쿠싱 증후군과 척추골절 장애에 대한 내용 설명드렸고요.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또 막판에 제 소개를 하고 끝내야 되겠죠.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손해산사 이윤석을 검색해가지고 3단 시청을 남겨주시든가 이렇게 대표 번호를 이용해가지고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손해산사 이윤석 검색하시면은요 제 블로그들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시면 상담 시청이 뜨기도 하고 이 동영상에서 이 동영상을 기준으로 보셨을 때 밑에 보시면 하단에 제 폰메일 주소를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상담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